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 시리즈 2편입니다.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밤 미국 전역의 TV 방송이 갑자기 중단이 되고 당시에 그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긴급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인기 드라마 bonanza를 기다리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닉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리는 충격적인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는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약속 위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 35달러를 가져오면 미국 정부는 무조건 금 1온스로 바꿔줬습니다. 즉 달러는 곧 금 교환권이었고 달러 뒤에는 항상 든든한 금 실물이 버티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달러라는 종이 조각을 믿고 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치르느라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자 다른 나라들이 의심을 품고 내 달러 가져갈 테니 금 내놔라며 뱅크런 조짐을 보인 겁니다. 미국 금고의 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하자 닉슨은 말 그대로 배짜라를 시전한 겁니다. 이제부터 달러 가져와도 금 안 줘. 그냥 우리 정부를 믿고 써. 이 사건을 우리는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이날 이후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화폐와 실물 가치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폐, 신용화폐가 탄생한 순간이자 동시에 화폐가 믿음이라는 얇은 실 하나에 매달리게 된 위험천만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닉슨이 당시에 일시적이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50년이 지난 지금 금 태원이 제기되었습니까? 천만에요. 역사상 가장 긴 일시적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은 금은 쓸모없는 노란 돌멩이가 되어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과연 그랬을까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거죠. 35달러에 묶여있던 족쇄가 풀리자마자 금값은 미친 듯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35달러였던 금값은 불과 10년 만인 1980년 8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2300%가 상승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달러가 더 이상 금으로 보증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자마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이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종이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겠구나. 달러의 가치는 똥값이 되겠구나. 그 불안감은 적중을 했습니다. 넘쳐나는 달러는 인플레이션을 불렀고 사람들은 휴지 조각이 될 달러를 던져버리고 변하지 않는 진짜 돈,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금 봉이제 폐지는 금의 죽음이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금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1970년대 그 폭등세가 지금 2020년대 중반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금값을 밀어올리는 4가지 거대한 엔진이 동시에 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엔진, 바로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쉬운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1980년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500원이었죠. 그럼 지금도 2026년에 얼마겠습니까? 대략 9,000원에서 한 만원 정도 합니다. 무려 20배가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짜장면의 양이 20배가 많아졌습니까? 맛이 20배 기가 막히게 좋아졌나요? 아니죠. 짜장면은 그대로인데 가격표의 숫자만 바뀐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짜장면이 비싸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돈의 가치가 2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유동성 공급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쉽게 말해서 물타기입니다. 국이 짠 것 같아서 물을 계속 붓다 보니
국물 맛이 맹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지난 2020년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며 역사상 유례없는 양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똑똑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 중요한 개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실질금리입니다. 여러분이 은행 예금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3% 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물가가 1년에 5%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3% 벌어서 5% 까먹으니 실제로는 내 재산이 마이너스 2%씩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앉아서 돈을 잃고 있는 거죠. 이럴 때 현명한 돈은 어디로 갈까요?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니까 물가 상승분 그대로 반영해서 가격이 오르는 실물 자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금입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도 않습니다. 배당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금값도 같이 오릅니다. 아니,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뛰어오릅니다. 즉, 금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썩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행 이자가 조금 올랐다고 안심하시나요? 체감 물가는 그보다 훨씬 높죠.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인 현금이 은행 통장 안에서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대박을 노려서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돈의 홍수 속에서 익사하지 않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금값 상승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 전 세계 지도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또 하나의 거대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과 공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그리고 대만 해역, 세계의 화약고들이 동시에 연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총성이 울릴 때마다 금값 차트는 발작적으로 튀어오릅니다. 도대체 전쟁과 금은 무슨 관계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소리 소문 없이 금을 쓸어담고 있는 진짜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입니다. 그들은 왜 지금 달러를 버리고 미친 듯이 금을 사 모으고 있을까요? 그 거대한 고래들의 움직임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고래들의 은밀한 움직임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금에 투자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줄 7가지 실전 투자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아침을 여는 채널 해뜨는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